네, 막걸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주죠. 이 막걸리를 빚는 문화가 문화재청에 의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바로 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직접 제안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막걸리협회의 남도희 사무국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막걸리협회 남도희 사무국장입니다. 막걸리 협회라고 하면 막걸리 제조사들의 협회인가요? 예, 지금 제조사 중심으로 구성된 협회고요. 네. 그리고 농림부에서 인허를 받은 단체입니다. 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게 막걸리가 아니라 막걸리 빚기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막걸리 빚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들이 이제 발효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예. 뭐 김치나 뭐 장이나 동일하게 막걸리도 그런 발효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런 그 빚는 행위부터 또 식생활의 어떤 생활까지 예.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을 막걸리 빚기로 직접 제안을 하게 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할 때부터 막걸리 빚기 문화를 이제 그 지정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라는 언어도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빠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 주종 중에 순수 한글로 된 술 명칭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언어 자체도 하나의 우리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는 막걸리와 막걸리 빚기로 냈었는데 이제 막걸리 빚기로 이제 최종 그 명칭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게 막걸리가 막 걸러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유래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봤을 때, 경상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지라고, 그 김장을 담그고 나면 그 나머지 남은 그 무나 뭐 이제 그 배추들을 막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술지게미를 걸은 거기 때문에 걸은 게 막걸리가 이제 술지게미를 옛날에는 걸었거든요. 그렇죠. 약주를 떠내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 막지라는 게 이제 끝 나머지를 이렇게 걸러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전래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막 걸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금방 프레시하게 걸렀다라는 술도 있는 거 사례도 있고 또 마구 걸렀다는 행위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막걸리 빚기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이 지방 따라서 좀 다른가요? 아니면 거의 똑같은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 옥수수나 곡물,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그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빚기 방법이 아니라 막걸리를 빚는 문화 자체를 이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문화, 빚는 문화도 있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반주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농번기 시절에는 일이 중간 세참으로 막걸리 나오고 이런 전반적인 게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아울러서 자,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파급 효과보다는 어떤 그 막걸리의 정체성이나 어떤 사회적 관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주류 소비에서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막걸리가? 예. 88년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맥주나 소주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가 주류 소비 시장에서 한 2%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가 사라지는 위기까지 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화재가 됨으로써 이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도 우리나라의 어떤 술 빚는 문화가 전승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한류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막걸리도 한류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그럼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술 색깔들이 투명하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근데 그렇죠. 이 아이보리 색깔의 이 탁한 색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막걸리가 유일할 거예요. 예, 여기에 뭐 복분자나 뭐 이런 색깔이 들어가면 색깔도 변화가 되면서 아이보리색으로 분홍색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핑크 막걸리도 어, 있던데 예. 있긴. 그리고 또 알코올 도수는 5도에서 6도 사이니까 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술이 되고 음. 세계인들하고 함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한류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예. 세계의 어떤 인들한테 뭐 좋은 부분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좀 짧지 않나요?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살아있는 술이라서래요. 그러니까. 예, 발효 과정에서 있는 건데, 근데 그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요새는 지금 제조 기술이 발달이 돼서, 네. 발효 과정, 후발효 과정이 없도록 이제 완전 발효를 시켜갖고 수출을 해서 네. 한 3개월 정도까지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만은 이제 한계점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막걸리를 수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뭐 K 한류나 우리 한국 음식들이 이제 세계에 나가서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런 술들과 함께 뭐 현지화 작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비록 예. 막걸리 빚기라는 것이 문화재인데 이게 술에 대한 부분만 한축된 게 아니라 예. 빚는 그 방법도 다 문화로 되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쌀을 사용해서도 막걸리를 빚는 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술을 전파하고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국내적으로도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그래서 막걸리는 좀 싸구려 술이다라고는 인식도 좀 있고 네네. 막걸리 마시면 머리가 깨진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막걸리가 싼 거는 사실상 우리가 소유 80년대 이후에 이제 2% 이하로 이제 주류 소비가 떨어졌을 때 네. 정부에서 이제 이 명맥을 좀 지키기 위해서 주세를 조금 아주 낮게 내는 쪽으로 정책을 잡았어요. 술에 붙는 세금.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종가세 기준으로는 5% 이하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종량세로 리터당 한 41.9원 정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원짜리 막걸리라도 41.9원이 세금이고 원료는 한 500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원가로 따지면 전혀 이제 싼 그 술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맥주 같은 경우는 뭐 1,000원이라고 친다면은 네. 그 중에 834원이 세금이고 나머지 170원 정도가 이제 원가로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값이 싸다고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값이 싼 게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근데 대중주로서 네. 그 가격선을 지켜나가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다라고 지금 5719님도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머리 아픈 거는 많이 드셔서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셔야 되는데 많이 드셔서 그런 거고 왜냐하면은 5도, 6도 되는 알코올로 맥주가 거의 똑같거든요. 예. 근데 소주 한 병하고 맥주 한 병, 막걸리 한 병하고 이렇게 마시면은 소주가 당연히 머리를 아프죠. 근데 좀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드시면은 머리는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많이 발전돼 갖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 발효 상태로 나가요. 근데 과거에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모자랄 때는 그러니까 60%의 주류 소비가 있을 때는 덜 발효된 부분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 당시는 뭐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내보내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해석 시설에서 완전 발효해서 나가고 상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국장님. 예. 그 산조하는 분들이 하산할 때 필수 코스는 막걸리 한 잔에다가 파전 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등산과 막걸리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 막걸리가 농번기 때 과거에 이제 농사를 많이
있던 분들이 네. 그 허기와 어떤 이런 부분들 달래고 또 그 이 활력소가 되거든요. 예. 네, 동일하게 등산을 하게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예. 예, 그리고 어떤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예. 그러면서 나오면 이 막걸리에서 어떤 그 활력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 칼로리 보충도 된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식용으로 쓰셨거든요, 이거를.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이 이거 막걸리도 진액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에? 그런 움직임이 진짜로 있어요? 예, 걔네 나라 중국에서는 미주라고 해서 예. 우리가 좀 비슷한 건 아닌데 그냥 떠먹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알코올을 날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드셨던 그 감술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비슷한 술이 지금 나오는데 예. 그 우리 막걸리가 중국에 소개되면서 이제 그런 술들을 상품화하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 향후 저희가 일찌감치 국가 문화재가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잡은 거라서 네, 중요한 기회였죠 지금요. 미주 앞세우면서 막걸리 원조가 또 그러니까 우리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막걸리협회 남도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